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도우미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늘 뱃살과 체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요. 늘 살을 빼려고 식단 관리와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살이 빠지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살을 찌우고 싶다는 고민을 가진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저희 한의원에도 이런 고민을 가진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특히나 마른 체형인 분들이 살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멸치 탈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해주시면 시작할게요. 저는 살을 찌우려고 찾아오는 환자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누구님, 살을 빼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입맛을 떨어뜨려 드리고요. 대사율을 높여주는 한약을 처방하고 본인이 열심히 식이 조절과 유산소 운동만 하시면요. 결과가 한의원에 오실 때마다 눈에 보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살을 찌우는 건 살을 빼는 거랑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라고 말씀드려요. 많은 분들이 살을 찌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보디빌더들이 먹는 고칼로리 단백질 보충제를 드셔봤지만 체중은 늘지 않고 오히려 배탈이 나거나 설사를 하셨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라가 들어간 용봉탕이나 개구리집 같은 동물성 보양식을 드셨다가 소화 장애로 인해서 오히려 체중이 줄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오히려 체질에 맞지 않는 보양식은요. 위장에 부담을 주고 위장 점막의 흡수 기능을 떨어뜨려서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체중인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계신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화 기능의 약화입니다. 입맛이 없고 식사량이 적으시고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체내로의 영양 저장이 어렵습니다. 또 잘 드시는 분들도요. 위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필요한 곳으로 보내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살이 찌질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성능이 떨어지는 믹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믹서기가 섭취한 음식을 잘 갈아서 먹기 편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모터 성능이 떨어져서 제대로 안 갈리니까 영양분을 흡수를 못해서 제대로 못 보내주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신경 불균형인데요. 살이 안 찌는 분들을 보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에 민감하고 잠을 깊이 못 주무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런 분들은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몸이 늘 위축되고 긴장 상태가 되세요.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계속 켜져 있으면요. 소화기계의 혈류가 줄어들고 소화 흡수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위장 혈류량이 떨어지니까 드셔도 흡수가 제대로 안 되니 영양이 몸에 저장되지 않고 체중이 늘기가 힘든 거죠. 게다가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회복이 안 되니까 몸은 계속 에너지를 낮 동안에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긴장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게 살이 안 찌는 큰 원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또 몸에 체지방이 적으면 여기서 분비하는 렙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분비도 적어지는데요. 렙틴 분비가 적어지면 도파민 회로에 변화를 줘서 기분도 늘 처지고 의욕감도 떨어지고 실제로 우울감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는 한의학에서 말하는 혈허유화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데요. 혈이 허해져서, 즉 몸에 자양분, 영양성분이 부족해져서 화가 생겨서 과민해지고 자율신경에 불균형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요. 너무 마른 젊은 여성분들은 대부분 생리 주기가 길거나 생리를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진찰해 보면 평균 체중보다 많이 체중이 낮은 여성분들은요. 거의 10중 8구, 10분 중에 8, 9분은 생리에 문제가 있었어요. 체중이 너무 낮으면 여성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우선 여성 호르몬은 콜레스테롤을 재료로 난소에서 합성됩니다. 그런데 체중이 너무 낮으시면 혈중 콜레스테롤도 부족해지고 여성 호르몬을 만들어낼 재료가 없어지게 되죠. 우리 몸의 체지방 세포에서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체지방이 적어지면 렙틴도 줄어들면서 뇌 시상하부에서 GnRH 호르몬을 억제해서 생리가 불규칙해지거나 멈추고 지속되면 난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생리를 잘 하시다가 다이어트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서 생리불순이 생긴 여성분들도요. 이런 원인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체지방이 분비하는 호르몬이 렙틴은요. 선천 면역을 활성화해서 대식세포, NK세포, 호중구를 활성화해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T세포 증식과 TH1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면역력을 강화해 줍니다. 그런데 너무 말라서 체지방이 없으시면 렙틴도 부족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찬바람만 분다 싶으면 감기에 잘 걸리시고요.
감기에 걸렸다 싶으면 잘 안 낫고 폐렴으로 가기도 하고요. 몸에 감염도 쉽게 잘 생깁니다.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 체지방이 있어야 면역력을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체지방은 어떤 면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력의 방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근골격계 약화입니다. 지나치게 마른 체형은 근육량 부족으로 인해서 관절을 보호할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운동 후에 쉽게 부상을 당하시거나 관절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척추, 무릎, 발목 등의 체중 부하 관절에서 문제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위장의 소화 흡수력을 개선시켜주고 심리적 긴장을 완화시켜주고요. 전반적인 면역과 기력을 끌어올려주는 보약을 활용합니다. 보통 우리가 살찌는 한약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단순하게 열량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몸의 기능 회복을 기반으로 해서 체중 증가를 유도합니다. 체질에 따라 사용하는 약재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녹용이나 황기, 인삼, 백출, 복령 등의 기혈을 보강하는 약과 메가, 사인 등의 위장 기능을 올려주는 약, 또 원지, 석창포와 같은 화를 내려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약재를 기본으로 해서요. 증상과 체질에 맞춰서 처방하는데 치료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초반에는 체중 변화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의원 치료 외에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하면 체중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량 증가를 위한 체중 증가가 가장 건전한 방식인데요. 특히 하체와 코어 근육을 키워주는 스쿼트, 필라테스, 요가 등이 도움이 되고요. 근력 운동과 함께 유산소 운동도 적절히 병행하시면 심폐기능 강화에 유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하체 스쿼트를 10번씩 하루에 5세트 이상 해보세요.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은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근육이라서 이 부위를 키우는 것만 해도 체중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스쿼트를 하시면 성장 호르몬이나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해서 근육량이 늘 뿐만 아니라 식욕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식습관 피하기인데요. 살을 찌우시겠다고 인스턴트 식품이나 설탕, 밀가루 등의 정제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튀긴 음식 같은 음식은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체중이 고르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방간이나 당뇨를 유발하고 또 복부 비만과 같은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습관은 특히나 살이 전체적으로 찌는 게 아니라 배만 볼록하게 나오는 비정상적인 체형을 만들어서요. 건강에도 더 나쁜 영향을 줍니다. 또 야식을 자주 섭취하시면 위장에 과부하가 걸려서 소화력 저하, 위산 역류, 또 담적 형성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따라서 잠들기 최소 2시간 이전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하루 3끼 식사하기인데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습관은 위장 건강을 회복하는 데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7시, 점심 오후 1시, 저녁 6시와 같은 일정한 루틴을 만들면 소화 효율과 대사 리듬이 안정화됩니다. 네 번째는 간식은 하루에 한 번 500칼로리 이내로 드시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기초적인 식습관이 자리를 잡았다면 하루에 한 번 간식을 추가해 볼 수 있어요. 단 하루 총 섭취 열량은 500칼로리 이내로 제한하고요. 위장이 불편한 경우에는 간식을 생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살을 찌우기 위해서 간식으로 드실 만한 음식 2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식빵과 삶은 계란, 아보카도의 조합입니다. 계란은 모든 필수 아미노산을 갖춘 완벽한 단백질 식품이고요. 비타민 B12, 셀레늄, 콜린도 많아서 신진대사에 좋고요. 아보카도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9,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심혈관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칼로리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통밀빵과 함께 계란, 아보카도를 드시면 탄수화물과 고단백, 고지방의 균형 잡힌 간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통밀 식빵을 살짝 구워서요. 삶은 계란과 으깬 아보카도를 올리고 소금 간을 해서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식빵과 바나나, 땅콩버터 조합입니다. 바나나만 땅콩버터에 찍어 드셔도 됩니다. 중간 크기의 바나나는 100칼로리 정도 되는데 체내에서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되면서도 소화가 잘 돼서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첨가물이 없는 100% 땅콩버터는 한 큰술에 100칼로리로 건강한 오메가9 불포화 지방산으로 심혈관에 해롭지 않으면서 칼로리 밀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 바나나와 땅콩버터를 조합하시면요. 혈당을 너무 빨리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도 오래가고 근육과 열량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 식빵 위에 땅콩버터를 바른 후 바나나를 얹어서 드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마른 체질, 살이 안 쪄서 고민인 분들의
특징과 또 건강하게 살을 찌우는 방법 설명해 드렸습니다. 살을 찌운다는 건요, 단순하게 많이 드셔서 되는 게 아니라 소화기계, 면역계, 내분비계를 함께 고려해야 되고요. 생활습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에 한약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죠.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요, 건강하게 체중을 늘리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긍정적인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